지난달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이어갔지만 수입이 줄어 경상수지가 좋아지는 불황형 흑자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6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6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또 7월 흑자 규모를 지난 6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대 흑자 규모를 갱신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커진 이유는 수출이 줄었지만 수입은 더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폭염에 뒤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과일, 채소, 생선 등의 신선수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품목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추의 경우 4kg 한 상자 가격이 하루 사이에 2만 원이 오른 9만 8천 원을 기록했으며 피망, 배추, 고추 가격 등도 급등했습니다. 과일도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가 커서 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수산물 가격 역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을 계기로 국내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01년 이후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9번 중 8번은 등급 상향 전후 외국인 채권 보유 잔고가 평균 9.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달부터 3개월이 지나면 외국인 보유 잔고는 평균 30%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 전문가들은 이번 무디스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 조정 이후에도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9대 국회의원 299명의 평균 재산이 1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19대 전체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95억 6천만 원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500억 원 이상의 자산가 4명을 제외하면 평균 재산은 18억 3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500억 원 이상 자산가 4명을 제외하고도 22억 8천만 원에 달해 민주당의 12억 4천만 원과 통합진보당의 1억 5천만 원을 압도했습니다. 또 토지와 건물을 합쳐 2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59명으로 집계돼 국회의원 10명 중 2명은 2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김동석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네, 먼저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고승희 연구원과 함께 코스닥 지수 5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중소형주 장세는 어디까지 갈 것인지 살펴보고요. 잭슨홀 회의 전망과 추가 부양책 실시 여부, 그리고 스페인 지방정부의 구제금융 신청과 관련해 유로존 전망을 해봅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에서는 신승용 대표와 함께 삼성전자 공백을 둘러싼 신주도주 탄생 가능성은 어떤 것인지, 미국의 태풍 시즌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영향은 어떨지 짚어보고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코스피 1900선을 지지할지 반등에 성공한 삼성전자 주가는 어디까지 갈지 보겠습니다. 주간 5% 공략주에서는 전진우 팀장이 종합 함택을 살피고요.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에서는 현재는 프로그램 차익 대량 매도에 염두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에 관련된 분석과 함께 종목 분석과 포트 전략에서 인포뱅크 이틀째 상승하고 있는데 이 투자 전망이 어떤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모두 기분 좋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이 어떤지 시황센터를 연결해 점검하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잭슨홀 이벤트를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다소 지루한 1920선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보합으로 장을 시작한 지수는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다가 연기금 매수세에 힘입어서 점차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57% 상승한 192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면 오늘 코스닥 지수는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면서 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개인들이 시장을 지켜주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05% 상승한 50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Q3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오늘 발표된 우리나라 7월의 경상수지도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와의 현재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2원 70전 하락한 1134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2%가 넘는 상승세인데요. 주당 28,000원씩 오르면서 122만 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상승폭을 밝히고 있고요. 반면에 포스코는 소폭 하락하면서 37만 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오늘 장 1.27% 밀려나면서 31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삼성생명은 0.31% 강보합권에서 9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오늘장은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24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0.29% 장중에 상승 전환하면서 17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0.33% 오르면서 3만 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도 2%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안랩이 2.12% 그리고 서울반도체도 1%에 가까운 상승세입니다. 반면에 CJ홈쇼핑은 2.19% 밀려나면서 21만 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젠백스는 현재 강보합권에서 45,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은 2.46%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도 오늘장 5%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77,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SM은 1.48% 밀려나면서 53,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IT주가 기관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오늘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이틀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당 28,000원씩 상승하면서 122만 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7% 상승 중입니다. 삼성 SDI가 1.41% 상승하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 역시 0.37%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장은 LG전자의 상승폭이 좀 눈에 띕니다. LG전자가 일명 회장님 폰으로 불리는 옵티머스 G의 출시 효과로 7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주당 2,900원씩 오르면서 7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진한 중국 지표 결과로 화학기업에 대한 실적 우려감에 관련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2시를 지나면서는 낙폭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LG화학이 현재 주당 5,000원씩 밀려나면서 30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호남석유가 1.22%, KP케미칼도 1.2% 하락 중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SKC는 소폭 밀려나면서 4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원장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연일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테마에서 소외되어 온 종목들까지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정작 안철수 원장이 대주주로 있는 안랩의 주가는 조용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이는 그간 급등에 따른 가격과 모멘텀 부재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랩은 2%대로 상승 중이고요. NPK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5,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성사료도 14%가 넘는 급등세, KC피드도 13%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솔고바이오 역시 9.09% 오르면서 1,6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박근혜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발언하면서 경제민주화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콤텍 시스템과 안암정보기술은 상한가 기록했고요. 처음 NC는 6%가 넘는 급등세입니다. 정원 NCS도 6.15% 오르면서 1,2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일자리 창출 정책을 내놓으면서 현재 창투사 관련주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성창투가 상한가 기록하면서 1,18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재미니투자가 6%가 넘는 급등세입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와 우리기술투자도 5%가 넘게 상승 중이고요. SBI 인베스트먼트도 현재 3.25% 오르면서 5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음원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현재 관련주들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로에는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1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오이즈 인터넷도 현재 14%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소리바다가 4% 넘는 강세, 네오이즈도 13% 넘게 급등하면서 18,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여의도를 통해서 또 새로운 정보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투자전략부에 있는 고승희 연구원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규모 정책 이벤트를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대와 혹시라도 닥칠지 모르는 실망감에 대해서는 대비하는 그런 양상인 듯 싶은데요. 오늘장 특징을 짚어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정책 이벤트를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둔화된 가운데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성향이 지수가 하락했을 때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증시가 상당 부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6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프로그램은 현재 비차익 쪽에서 600억 원가량 순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전체 440억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LG전자, 삼성전자 등 IT 업종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화학, 철강 등 소재 업종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 특징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요즘 들어서 이 중소형주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무게감이 쏠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닥 지수가 500선을 넘으면서 넉 달 반 만에 이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자, 이 중소형주 위주로 흘러가는 이 상승 장세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내다보시는지요? 우선 그 코스닥 지수의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보면요. 셀트리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승에 따른 그 코스닥 종목의 전반적인 그런 상승이 아닌 모바일 게임, 화장품주 등 개별 종목의 상승이라는 것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 반면 코스닥이 부진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마추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실적과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 기대감,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진출에 따른 성장 스토리가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무작정 코스닥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모바일 게임주, 화장품주 주처럼 실적과 성장 스토리가 뒷받침되는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자, 화장품주라든가 모바일 게임 관련 등등 해서 견조한 실적 등이 받침이 되는 그 중소형주로 좀 포커싱을 해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중소형주 장사라고 테마주 쪽에 너무 올인하는 경우들도 보이는데요. 그건 좀 리스크가 좀 커 보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31일 잭슨홀 미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관망 자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잭슨홀 회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한 힌트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저희 SK증권은 9월 페드의 QE3가 실행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이 8월 31일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의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설이 될 것인데요. 이 연설을 통해서 버냉키 의장은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실행 시기에 대한 힌트를 제공을 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추가 경기 부양책으로 나오고 있는 방안은 MBS 추가 매입과 국채 매입 그리고 추가 지준 불이 인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최소한 한 가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9월 13일에 FOMC 회의를 통해서 QE3 실시를 이제 공표를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정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한 단계 레벨업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QE3가 실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긴 한데요. 좀 그렇게 뚜렷하게 내다보는 어떤 근거, 논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주로 드십니까? 우선은 미국 GDP가 여전히 2% 이하 국면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물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QE3 실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기간의 문제인데요. 기간은 저희는 빠른 대응을 통해서 이제 9월 FOMC에서 실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래저래 좋지 않은 상황들이 오히려 QE3가 시행될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근거로 활용이 되고 있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이 중앙정부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군요. 이 지방정부의 경제적 어려움 다시 부각되면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페인 지방정부의 지원 요청은 글로벌 증시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일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정부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50억 유로 지원을 요청을 할 것이다 라고 알려졌는데요.
지난 7월 20일 발렌시아 정부에 이어서 두 번째 요청입니다. 전일 스페인 국채 10년 수익률은 전일 비 9bp 상승을 하면서 6.48%로 마감을 하면서 스페인 불확실성은 확대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지방정부의 지원 요청은 이미 시장에 알려진 내용이고요. 스페인 정부 역시 지방정부 지원을 위해서 이미 180억 유로 기금의 공공기금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탈루냐 지방정부의 50억 유로 지원은 무난히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스페인 지방정부의 스페인 불확실성은 상승을 했다고 보고 있지만 전일 시장에서 나타난 것을 봤을 때 유로화 강세가 지속이 되었고요. 글로벌 증시에도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스페인 지방정부 문제는 스페인 그 내부의 문제이지 이게 유로존 전체로 전이될 걸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9월 6일에 ECB 정책회의를 통해서 ECB 역시 정책 실행을 통해 유로존 불확실성은 큰 흐름 속의 완화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방정부의 이런 어려움이 글로벌 증시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을 하셨고요. 자, 오늘 장에 있어서 마감 전략도 함께 제시를 해주십시오. 예, 9월 초 대규모 이벤트를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는 8월 31일까지는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시장을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9월 이후 페드, ECB 등 글로벌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이 나타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방어주 쪽보다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베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국제유가 상승 지속에 따른 에너지, 그리고 중국 화학 수요 회복에 따른 화학 등 수출 자본재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전략까지 함께 짜봤습니다. 여러분께서 고승희 연구원의 말씀을 곰곰이 새기셔가지고 투자에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인의 투자 전략을 화면을 통해서 만났고요. 네,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의 신승용 대표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승용 대표님.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현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 잭슨홀 연설에서 추가 부양책의 가능성. 조금 전에 SK증권 쪽에서는 분명히 Q3가 나올 것이다. 그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것이다라고 단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신 대표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고요. 삼성전자 급락했다가 다시금 좋은 모습을 보이는 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망과 마감 전략을 함께 세워주십시오. 네네. 일단 잭슨홀 연설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조금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 내 기대치 부분, 상당 부분 오히려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오히려 상당 부분 좀 지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고요. 그만큼 기대 수준이 낮아진 만큼 오히려 어떠한 시사 정도의 발언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 특히나 지난 밤에 나왔던 경제 지표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소비 기대 부분은 다소간 좀 둔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택 쪽에서 워낙 긍정적인 소식들 그리고 개선 부분이 워낙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연 추가 부양책을 쓸 만한 단계인가라는데 사실은 의문감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요. 추가 부양책 나올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추가 부양책을 언제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강력한 시사 발언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예, 삼성전자 조금 좀 글쎄 어제 오늘 그 이틀간의 그 반등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조금 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조금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항상 그 주식이라는 것은 일단은 앞으로의 그 기대를 먹고 사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어닝 측면을 본다면요. 일단 삼성전자 어닝 이번 돌아오는 3분기가 올해 안에 어쨌든 최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꼭 좀 염두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지난번 한 135만 원을 찍었을 당시가 오히려 올 연중 최고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그 소송 문제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절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들 생각을 해본다면 주요 수급 주체들 일단은 다소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공격적인 매수세 나타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히려 삼성전자의 이런 그 소송 관련 이슈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성격이 변하고 있음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요. 여기서 과연 이제 그 새로운 주도 종목 그리고 새로운 업종이 탄생할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것.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그 코스닥 시장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도 어찌 보면 삼성전자로부터 야기되는 그런 공백을 메꿔주는 새로운 시장의 어떤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제까지 이제 상당히 큰 태풍이 지나가서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또 하나 오고 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데요. 자, 미국에서도 이 태풍 시즌이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여러 뭐 산업이라든가 경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일단 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그리고 미국 시장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대서양 쪽에서 이제 뭐 미국 쪽은 이제 하리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쪽은 이제 태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하리케인 영향권에서 벗어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아이작에 대한 소식 다들 들으셔서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그 오일벨트를 통과를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멕시코만 일대 미국 원유 생산 시설의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태풍 하리케인이 지나가는 지역이 그 오일벨트를 바로 관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8월 말에서 9월 말 정도 이 한 달 동안은 국제 유가의 변동성 부분 꼭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상황들 우리 시장에서의 어떤 그 태풍과 관련된 뭐 수혜주들과는 조금 좀 다른 모습이 보여지겠습니다만 미국 태풍, 미국 하리케인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업종 그리고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업종들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정유주는 무조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하리케인의 피해가 상황이 상대적으로 좀 커진다면 결국은 IT와 통신 부품에 대한 수혜 관련 우리 시장에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꼭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좀 불리한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요. 국제유가의 상승 움직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항 같은 부분이 아무래도 그 날씨 변화 때문에 생길 가능성 높아서 항공주에 대한 어떤 좀 우려감 부분, 불안감 부분은 꼭 좀 염두하시고 항공주에 대한 대응 내지는 준비 부분 대책 마련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유가가 좀 감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유가 상승의 전제를 깔고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쪽 이야기 들어봤고요. 중국 쪽 어떻습니까? 이래저래 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기 부양책들이 특히나 이제 지방정부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 양상인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유효한 건지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될까요? 지금 시장의 화두 뭐니 해도 뭐 두 가지 삼성전자 이슈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잭슨홀 이슈 이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사이드로 있는 것이 결국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하리케인이나 태풍 관련 이런 부분 이상 기후 관련 얘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앵커께서 임차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중국 관련 이제 그 어떤 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국의 경기 현황, 경제 현황 지금 중국 상해 시장의 움직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해 시장 어쨌든 2100선이 깨져서 지금 2050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승 반전에 대한 기미 내지는 힌트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부분은 오히려 한 조금 좀 정권 이항 이후로 조금 좀 시기적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좀 염두를 하시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 내 영향을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소재 관련주 조금
조금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금 좀 멀리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으로 포커스를 넘겨서요. 현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짜주시죠. 예, 일단 뭐 일단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의 움직임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삼성전자의 이슈가 지금 시장의 성격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라는 점에 꼭 주목을 하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종목이 새로운 주도주로 탄생할 수 있느냐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요. 일단 지금 권역별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인데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이라는 이런 상황들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시기적으로 가장 빠르게 올 업종 내지 빠르게 올 그 권역은 결국은 유럽 관련된 뭐 기계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선 업종이나 이런 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 좀 가져보시고 그 다음이 이제 그 미국 관련 그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은 조금 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좀 권역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럽 관련주 은행이나 조선 그리고 특히나 기계 관련 부품주들 그럼 관심을 가지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그 밖에 또 다른 그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들이라든가 그 수급과 관련해서 보다 더 상세한 얘기를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국인들의 움직임 일단은 좀 매수세 둔화 부분 꼭 우리가 좀 염두해야 될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뭐 수급 관련해서 조금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외국인의 어떤 그 영역에서 다소간 좀 멀어져 있는 좀 중형 내지는 옐로우 칩에 좀 관심을 갖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시장의 움직임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그 호텔 신라의 움직임 눈여겨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도 매수 관점에서 대응할 말씀은 아니고요. 불과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어떤 그 외국인의 행보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기관들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였던 종목 호텔 신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눈여겨 볼 만한 종목은 현대 글로비스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현대 글로비스 역시 한동안 외국인들의 관심에서 좀 많이 멀어져 있었던 종목들. 근데 하지만 이제 새롭게 조금 외국인들의 관심 영역 확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수급이 철저하게 매우 급속하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좀 눈여겨 보시면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 분위기들 분명히 읽어 나가실 수 있는 어떤 해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과 관련해서는 호텔신라, 현대글로비스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삼성그룹과 현대기아차의 차세대 승계 관련해서 또 핵심에 놓여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두 종목 모두 의미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주목해야 될 관심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예, 주목하셔야 될 부분도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IT 업종은 일정 부분 갖고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다만 이제 그 IT에 대한 생각을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 컴퓨터 간의 어떤 그 소송 문제 분명히 따라서 휴대폰 관련은 철저하게 당분간은 조금 좀 애플 향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향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휴대폰 스마트 기기 쪽보다는 아몰레드라든지 아니면 그 반도체 쪽으로 조금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대응 내지는 조금 좀 스크리닝 해나가시는 전략 유효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유업종 계속 비중 15% 정도 유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 유가의 움직임 지금 확실하게 좀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업종과 은행업종 그리고 해운업종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유럽발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그런 업종이라는 거 꼭 좀 염두하시고요. 철저하게 관심 영역에 두시면 바람직한 바람직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현금 비중이 한 20% 정도 편입이 돼 있는데요. 현금 비중에 대해서 20%가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아마추어 투자자인 개인분들한테는 현금 비중에 대해서는 이 정도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조언을 하나 첨언을 해주시죠. 제가 그 현금 비중 한 20% 정도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리스크가 항상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 지수 역시 박스권 상단이었던 1950포인트를 계속 넘지 못하고 여러 차례 돌파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를 하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저하게 공격적으로 지금 시장을 대응하기보다는요, 짧게 끊어가는 의미 그리고 짧게 수익을 확보를 하고 따라서 언제라도 시장이 하락하게 되거나 업종의 어떤 그 급등락이 나타나게 됐을 때 언제라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현금 보유 20%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와 함께 관심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코너입니다. 이 시간을 공략할 종목을 전수받아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 정리 또 내일 장에 대한 예상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은 삼성전자가 반등하고 반면에 이제 수급은 악화인 상태로 굉장히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수는 분명히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좋아 보이는데요. 내용을 따지고 보면 좀 불안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차분히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올랐습니다. 근데 기타 대형주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로 삼성전자가 오르다 보니까 오늘 현재 그 지수는 분명히 지금 좋은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수급 악화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이 시간 현재 그 외국인들은 코스피하고 선물 그다음에 다 매도입니다. 지금 일단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1,000억 이상 이제 매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의 주된 요인을 보면은 이제 알고 보면 프로그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매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도 알고 보면은 차익은 매도예요. 비차익에서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 순매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차익에서 나오느냐 비차익에서 나오느냐 이게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은 좀 억지 상승이라고 봐야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2시 현재 외국인들은 9,000주 순매도고요. 기관은 8,000주 순매수입니다. 그러면 뭐 외국인하고 기관은 뭐 각각 9,000주 매도와 8,000주 매수니까 거의 뭐 같다고 보고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매수가 이 시간 현재도 보면 정확하게 43,000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떻다는 거죠? 예. 외국인이나 기관은 철저하게 뭐 관망하는 정도죠. 왜냐하면 만주도 안 되니까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고. 그나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도 매도, 그 다음에 코스피 전체도 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1928포인트 오늘 이제 장중 고점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억지 상승의 어떤 그런 요인을 빼버리면 1920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전략은 간단합니다. 해외 증시 결과에 따라서 1900선 지지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침 방송에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고 또 어제도 제가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겠는데요. 미보유자들은 관망하라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보유자들은 122만 5천 원에서 125만 원 사이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이 상태에서 던지거나 내일 125만 원 이하에서 던지는 게 좋은데요.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추세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 하락하게 되면 어떤 시나리오로 발생하는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하고 반대가 되면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이제 해외 증시가 하락하면은 이제 하락 명분이 발생하면서 외국인에서 선물 매도가 나옵니다. 그럼 베이스가 악화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개인 매수와 외국인 매도가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미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에서.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알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비차익에서 지금 순매수가 나올 뿐이지 차익은 이미 매도입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가 하락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 매도와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해외 증시가 만약에 밀리면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지수가 올라가서 다행이긴 한데 좋은 것은 뭐냐? 사실은 코스닥입니다. 왜냐하면 1900선이 지지가 되기 때문에 코스닥의 심리가 좀 살아나서 아주 강력한 어떤 순환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스닥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1900선이 지지가 되면 계속 순환매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 1900이 깨지면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입니다. 1900이 깨지면 그때는 순환매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오늘까지는 위험관리 측면에서 그냥 적당히 그냥 매매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논리대로 뭐냐, 어차피 지금 거품이라고 보시면 맞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흥분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자는 당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마감 전략을 보다 더 상세하게 세워주신다면요. 네, 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 종가 전략입니다. 만약에 오후 2시 50분에 코스피가 1925 이상이 되면은 직장인은 0, 전업 25% 해주시고요. 1925 미만이면 직장인 0, 전업 10% 정도 해주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인버스는 여러분들이 뭐 비중이 20이든 30이든 그냥 현금 지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그 정도만 하세요. 근데 그나마 전업이 10이나 25 정도 될 때 그건 어디냐? 코스닥, 개별주, 테마주 이런 쪽으로 해주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 업종은 어떤 종목을 꼽으십니까? 예,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워낙 지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해주세요.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유자는 매도 관점,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월요일에 폭락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반등 나올 때 한번 정리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보유자들은 단기가 되든 중기가 되든 지금 매수하지 말아달라. 하다못해 지금 외국인들도 오늘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135만 원에서 매도하셨던 분들은 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속된 말로 130만 원 넘어서 매수해도 어떻습니까? 매도한 가격보다 싸니까 고점 매도하셨던 분들은 전혀 지금 서두를 필요 없이 일단은 관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특징 업종 삼성전자 말씀하셨고요. 추천 종목의 중간 점검을 해주신다면요. 네, 팅크웨어입니다. 084730인데요. 이 종목은 8월 9일에 추천했습니다. 당시에 17,250원에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이 시간 현재 17,85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큰 수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17,500원으로 좀 밀리거나 19,000원 이상으로 돌파가 될 경우에 이럴 때는 어느 쪽이 되든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좀 그냥 없애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팅크에 대해서까지 중간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5%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주간 5% 공략주 시간인데요. 먼저 이 시각 수익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전 종목이 수익 중입니다. 한 종목도 손실이 없는데요. 먼저 맨 위에 있는 HN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이 유니슨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추천받았던 종목인데요. 오늘 4% 정도 급등하면서 추천 후 이틀 만에 수익률 5%입니다. 그 아래 보시는 JB스탁 이정복 대표의 네오이즈 게임즈는 9% 수익으로 1위인데요. 이게 일주일 동안의 수익이 아니라 바로 어제 추천받았던 종목으로 하루 만에 수익이 9%가 넘는 대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가 27,000원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의 한국전자인증은 오늘 급등하면서 수익권으로 회복됐습니다. 현재 3% 가까운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리딩투자증권 윤정훈 주임의 SK케미칼이 1% 조금 못 미치는 수익,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의 바이오렌즈까지 2% 수익 기록하면서 현재 보고 계신 추천 종목 모두 빨간불입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수요일 추천받았던 한국전자인증이 어제까지는 조금 손실이다가 오늘 드라마틱하게 급등하면서 수익권인데요. 목표하셨던 2,730원까지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두드러진 상승을 주는 종목군들이 제약주나 그다음에 대선 테마주가 가장 두드러지죠. 그리고 그와 파생된 경제 민주화 관련에 속하는 그 IT 서비스 업종들인데 한국전자인증 역시 그 인증 서비스와 인증 솔루션 개발하는 IT 서비스 업종이고요. 지난주 그 차트 좀 보시면은 2,350원에서 2,400원대에서의 좀 그 저점을 보이고 있다가 2,400원 이하에서 매수를 말씀드린 종목인데 바닥권에 있다가 어제 2,305원까지 좀 저점을 좀 찍고 오늘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2,300원에서 그 2,500원 여전히 그 사실은 박스권 안에 있거든요. 이 구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2,500원대 현재 지금 2,500원 물량이 좀 걸려 있기는 하지만 요 아래에서 반등을 주는 모습이니까 저점에서 잡았죠. 그래서 반등을 주는 모습이니까 하루 이틀 좀 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지난주 소개드릴 때 좀 말씀드렸듯이 5월 이후에 고점을 조금 낮추면서 어떤 고점을 좀 주는 모습이니까는 2,700원 구간대 가면은 거기서 강하게 뚫고 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은 2,700원대 구간에서는 1차적인 수익을 실현하는 구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700원대 구간을 강하게 뚫지 못한다면 이쯤에서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들어볼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뭐 제약주 섹터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제약주 섹터에서 좀 종목들 좋게 나오는데 상장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던 종목인데 동아팜텍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동아팜텍은요, 그 동아제약의 자회사고요. 뭐 발기부전 치료제인 자이데나의 성분명인 유데나필이라는 신약 물질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는 신약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그 회사의 주된 수익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제 계약금이나 임상 단계에서 받는 수수료, 그다음에 신약 승인 이후에 매출액에서 일정 부분을 받는 로열티로 이렇게 매출 구조는 이루어지고요. 현재 그 자이데나는 국내와 러시아 등에서 일부 국가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현재 미국의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임상 실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서의 어떤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이 밖에 좀 더 그 제약업 중에서 기대되는 부분은 그 미국,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가 전 세계 제약 시장의 한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인데, 이곳들을 대상으로 그 고혈압이나 방광질환, 그다음에 폐질환 등으로 그 신약 물질인 유데나필을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적응증이라고 하면 어떤 약제가 다른 병에 또 다른 치료 효과를 기대되는 것들, 그래서 그 제약 물질을 가지고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약품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은 한 151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87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200% 가까운 놀라운 좀 큰 성장을 좀 보일 것으로 보이고, 기술적으로는 좀 보시면 올해 상장된 거니까 좀 전체적인 차트를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24,000원에 요게 공모를 시작을 했었는데 시초가가 그때 1월 달에 생길 때 35,000원으로 한 45% 정도 크게 좀 떠서 출발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에서 어떤 매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좀 보였는데, 상장 이후에 이 주가의 움직임은 사실 시장의 움직임과는 큰 연관은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랬고 좀 바닥을 다져놓은 모습이었고, 오늘 좀 올라가 주는데 현재 매수가 한 19,700원 정도면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자체를 하는 게 일단 공모가가 24,000원이었고 그동안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매수가는 한 19,700원 정도에 매수하는 걸로 보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은 22,300원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약업종에 대한 이 추세가 당분간 이어지고, 그리고 그 제약 물질에 대한 어떤 경과적인 순차적인 어떤 상승을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24,000원대까지도 또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일단은 짧게 23,000원을 1차적인 그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9,000원대를 손절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받은 동아팜텍 단기적인 목표가는 22,300원, 중장기적으로는 24,000원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구체적인 마감 전략과 또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포트 투자 자문의 정동웅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모두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역시 500포인트 선 탈환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당히 그 상승폭을 늘리고 있는데요. 자, 마감 시까지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최근의 장세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되는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7조 원에서 10조 가량 프로그램 차익 매수로 4조 원 가량 늘려놨는데, 만약에 차익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하락한다면은 그 지수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베이시스 개선이 가장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의 장세는 베이시스가 1.5 이상에서 유지돼야지 강하게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전에 잠깐 봤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3천억 정도 매도를 했다가 오후 2시 들어서 이제 1,000억 원 가량으로 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베이시스 개선 기대감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지 않았나,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좀 더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실 때 항상 프로그램과 베이시스, 외국인 선물 동향을 보셔야 될 텐데 만약에 베이시스가 1.5 이상에서 유지되면서 비차익으로도 순매수가 들어온다면 강하게 코스피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베이시스가 더 악화된다면은 코스피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주 랠리가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에 항상 주목을 해야 되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네, 베이시스에 주목을 하면서 중소형주 장세, 위주 장세의 상당 기간 유지 여부에도 여러분께서 좀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포트폴리오에 넣을 만한 신규 추천 종목은요? 제가 오늘 새로 들고 온 종목은 인포뱅크라는 종목인데 인포뱅크는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턴 어라운드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포뱅크 잠깐 사업 부분을 살펴보면 SMS 기업용 메시징, 그리고 두 번째가 MO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 그리고 세 번째가 PD 사업인 바로바로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이 스마트카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 사업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잠깐 인포뱅크 실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포뱅크 잠깐 실적을 보시면 잠시만요. 네. 인포뱅크 실적을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던 기업이었습니다. 영업이익 수준에서. 근데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턴 어라운드를 하는 기업이 됐는데 그 이유가 SMS랑 이제 MO 서비스,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 부분에서 아마 내년까지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올해까지는 흑자 전환으로 마감할 것 같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네 가지 사업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업 부분인지 말씀드리면 SMS는 기업용 메시징이라고 해서 뭐 카드 결제나 아니면은 뭐 기타 여러 가지 결제 소비자한테 직접 문자가 오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사업 부분은 연간 4천억 규모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연간 10%에서 15%는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인포뱅크가 SMS에서 또 한 번의 이제 매출 신장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제가 주목한 사업 부분이 이제 MO 서비스,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TV 방송이나 뭐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서 시청자가 직접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등이 막 인기를 끌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문자 서비스로 이제 MO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YOY,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거의 300% 가까운 매출 신장이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SMS는 5%에서 6% 정도였는데 MO 서비스 같은 경우는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작년 대비해서 300%가 성장했는데 올해 대비 2013년도에도 1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최소 매출액이 500억에서 600억 사이를 이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 사업 부분만에서도 영업이익을 100억 기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다시 한번 성장하는 내년에 주목해보자. 지금 인포뱅크의 시가총액이 지금 700억인데 오늘 잠깐 차트를 보시면 오늘 보고서도 나온 부분도 있겠지만 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 지금 9%까지 다운된 시점인데 인포뱅크의 이런 사업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내년 전체 이제 가이던스는 매출액 1,300억, 그리고 영업이익 150억, 그리고 영업이익 140억, 순이익이 한 120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이런 기업인데 내년 가이던스를 살펴봤을 때 내년에는 최소한 시가총액이 1,000억 이상대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포뱅크는 현재 너무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 내년을 생각해서 6개월까지 해서 목표가를 11,000원까지, 1차 목표가 11,000원까지 가보는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인포뱅크 매수가는 8,000원, 그리고 목표가 11,000원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인포뱅크 지금 시장상에서 이 정도 가격대로 접근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괜히 자칫 잘못해서 좀 물리면은 아니 한번 못한 것 같은데 이 가격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있은 가격이신지 다시 한번 좀 되묻고 싶습니다.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오늘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매수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매수하는 가격은 제가 좀 더 일찍 방송에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8,000원 이하로 매수하시면 적당할 것 같고 목표 이제 기간은 내년 3월까지 6개월 안에 11,000원까지 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는데 항상 하락장에서 이렇게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동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9월 1일 청개구리 사단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회 강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2년 하반기 시장에 대응할 만한 전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